안녕하세요. 전라도 오해전입니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또 기쁜 하루, 또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와, 좌빨에 찌든 분마저 또 전향을 하셔서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박수! 와, 이런 일이 또 생기죠. 계속해서. 정말 좋은 일. 자, 전향을 하셨는데 이분은 또 여성분입니다. 40대고 정말 뼛속까지 좌파였던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와, 40대 여성분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정말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또 저번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완전 우파로 전향을 하신 분 또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왜 전향을 했는지 계기가 정말 딱 40대가 고민할 만합니다. 그 전에 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또 우리법 카르텔이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2심을 뒤엎고 무죄로 지금 나왔어요. 황우나 송초로. 원래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징역 3년이 갑자기 무죄가 됩니까? 이걸 지금 국민한테 납득하라고 이걸 지금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납득해요? 그리고 공소사실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가 않아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은 있으나 판결은 무죄다. 지금 이거잖아요. 아니 이런 나라니까 율통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 지금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정말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건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판세를 모두 자르고 정말 AI 판세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정성도 확보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국민들이 다 아는 죄를 정말 판사들만 모르고 있다. 눈 감는다. 지금 이거잖아요. 만일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면 이는 전적으로 판사들 탓입니다. 여러 곳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최후보로 판사들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니들 못 믿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계엄 후에 드러난 사실들은 판사들이 우덜식 판결이 제일 문제다 이거죠. 우리법 카르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한편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울상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같이 아끼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게 더 정신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전향을 하셨는데 40대 여성분이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먼저 박수! 너무 좋아요. 자, 저는 뼛속까지 좌파였던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비닐하우스, 집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마련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집이 꼭 갖고 싶었고 또 어렸을 때 비닐하우스 같은 집, 지하 단칸방에 사시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환경에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어린 불우이웃처럼 그렇게 어린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집 없고 또 그냥 월세방으로 평생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월세고 굉장히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장기간 된다는 게 문제죠. 뭐 30년, 20년, 뭐 50년 동안 계속 그냥 월세로 사는 거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문재인을 뽑고 정말 피눈물 나게 후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30대 후반을 만고생하며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 꿈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리며 빨리 임기가 끝나길 바라며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와, 이분은 정말 굉장히 성실하고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도 일찍 주무시고 직장생활도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지금 들리네요. 그만큼 원통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다음 선거엔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였죠.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작년 초에 드디어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박수!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바로 이런 나라죠. 역시 윤통이 집권하니까 집값이 다시 안정기를 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그것도 많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30대 분들이 막 대출 끌어다가 영끌하고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문재인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소망을 이루게 해준,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분은 뼛속까지 좌파였던 40대 여성분이었어요. 요즘 젠더 갈등이 정말 심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귀한 분이 전향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다 같이 정말 축하해 주자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점점 시대가 전라도 지역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뭐 정말 묻고 따지지도 않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좌파 꼴통분들도 전향하기 시작했어요. 투쟁 쪽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 머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막 아픕니다,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섬김, 봉사 이런 쪽으로 참여해서 일하다 보면 삶이 여유로워지고 또 주변도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정신적인 가치에 굉장히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만족감도 느끼고. 그래서 투쟁보다는 봉사, 섬김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했던 그런 문재인 정부는 딱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폭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2022년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 부동산 폭등,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3년 만에 5억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20억도 됐으니까 정말 영끌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신조어까지 생기고 더군다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일본보다 물가가 비싸서 관광객이 줄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포퓰리즘 엄청나게 많이 해댔죠. 빚도 늘리고 1,000조 넘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죠. 지금 우리가 그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금 쓴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꽁돈 푸는 재주밖에 없었다. 그러니 일 안 하고 시위해서 국가 돈 빼먹고 세금 또 헤쳐먹고 그런 집단들 많아지게 만들고 최저시급은 올려놓고 자영업 사장 완전 아장내버리고 젊은이들은 뭐 대충 그냥 알바만 해서 때워서 그냥 그런 살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이게 뭐 국가 경쟁력 완전 실패하는 거죠. 이상한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거나 만들고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국정원 기능도 상실시켜버리고 그 당시 그런 실체를 알았던 좌빨들은 문재인을 보고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